이른 봄, 크눌프, 생애의 세 가지 이야기. 이른 봄, 90년대 초, 1890년. 우리들의 친구 크눌프는 언젠가 몇 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는 2월 중순으로 날씨가 몹시 추웠기 때문에 며칠쯤 돌아다니자 곧 열이 올라 편히 쉴 거처를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지방에도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거리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는 친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친구로부터의 초대에 응하기라도 하면 그것은 그 친구에게 명예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번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레이시데텐에 사는 가죽 일을 하는 에밀 로트프스였다. 비가 내리고 서풍이 부는 저녁 무렵 크눌프는 이미 닫혀있는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가죽장인은 위층의 덧문을 약간 열어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소리쳤다. 누구시오?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이 어떻겠소? 크눌프는 옛 친구의 목소리를 듣자 필요했던 몸에 다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몇 해 전 루트프스와 한 달쯤 같이 여행을 할 때 지어 불렀던 노래의 한 귀절이 문득 떠올라 위층을 향해 그 노래를 불렀다. 주먹에 걸터 앉은 사람, 피로에 지친 나그네, 누구일까? 그 사람은 바로 그 방랑자. 가죽장이는 황급히 덧문을 열어젖히고 창밖으로 몸을 쑥 내밀었다. 크눌프, 자넨가 아니면 귀신인가? 바로 날세. 하고 크눌프는 소리쳤다. 자, 계단으로 내려오게나. 아니면 창문에서 뛰어내릴 텐가?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내려와서 현관문을 열고는 연기가 나는 조그만 석유 램프를 친구의 얼굴에다 바짝 갖다 대었으므로 그는 잠깐 동안 눈을 껌뻑거려야 했다. 자, 어서 들어가세. 친구는 흥분하여 외치며 크눌프를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야기야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저녁 식사가 좀 남아있다네. 침대도 있고. 아, 이런 고약한 날씨에 말이야. 그런데 그 장화는 정말 좋은 것이로군. 크눌프는 그가 무엇을 묻든지 놀라든지 그저 상관하지 않고 계단 위에 서서 접어올린 바지를 조심스럽게 펴내리고는 4년 동안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집의 어두컴컴한 계단을 거침없이 성큼성큼 올라갔다. 위층 복도에 이르자 안방 문 앞에 잠깐 멈추어 서서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가죽장이의 손을 잡았다. 자네 지금은 결혼을 했겠지? 그는 귓속말로 물었다. 아무렴 했지. 그러니 말이야, 자네 부인이야 날 알 리가 없으니 좋아하지 않을 수 있, 아니, 좋아하지 않, 그러니 말이야, 자네 부인이야 날 알 리가 없으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게 아닌가? 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네. 폐는 무슨 폐? 로트푸스는 큰 소리로 웃으며 방문을 활짝 열고는 크눌프를 밝은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방 안의 커다란 식탁 위에는 석유 램프가 세 가닥의 사슬에 매달려 드리워져 있었고 엷은 담배 연기는 공중에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다가 뜨거운 램프의 가추위로 말려들어 맴돌다 높이 솟아 사라져갔다. 식탁 위에는 신문과 돼지방광으로 만든 담배 쌈지가 놓여 있었고 칸막이 벽에 기댄 작고 좁은 소파에서 한 젊은 부인이 선잠을 자다 일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그녀는 방해받는 것을 눈치채이지 않게 하려는 듯 자지 않고 있었다는 듯 하지만 조금은 당황해하며 벌떡 일어났다. 크눌프는 강렬한 불빛에 눈이 부셔 크눌프는 강렬한 불빛에 눈이 부셔 다소 크눌프는 강렬한 불빛에 눈이 부셔 다소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곧 부인의 연한 잿빛 눈을 보며 공손히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었다. 내 아넬세.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 내 친구 크눌프야. 당연히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지. 직공의 침대를 쓰면 될 거야. 마침 비어 있으니까. 자, 우선 과일주를 한잔 하기로 하세. 그리고 크눌프가 뭘 좀 먹어야 할 텐데. 아직 소시지가 좀 남아있지? 부인이 재빨리 나가자 크눌프는 그녀의 뒤를 바라보았다. 부인이 좀 놀라셨을 걸세. 하고 그는 나직히 말했다. 로트푸스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아직 아기가 없나? 크눌프가 물었다. 그때 그녀가 돌아왔는데 소시지가 담긴 주석 접시 옆에다가
빵 접시를 내려놓았다. 빵 접시에는 잘려진 쪽을 아래로 향하게 놓은 검은 빵 반토막이 얹혀 있었고 둘레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리스, 지금 크눌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가만히 좀 있게. 크눌프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녀를 보고 실례했습니다, 부인 하고 말했다. 그러나 로트푸스는 잠자코 있지 않았다. 아직 아기가 없냐고 묻는 거야. 어머나! 부인은 웃으며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없단 말인가? 그녀가 나가자 크눌프는 다시 물었다. 아직 없다네. 기다리자고 하는 거야. 신혼초엔 사실 그게 좋은 걸세. 자, 맛있게 들어보게나. 잠시 후 부인은 회색과 청색의 무늬가 든 도자기로 만든 과실줄 단지와 잔을 3개 들고 와서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더니 잔에 술을 가득 채웠다. 솜씨가 대단했다. 크눌프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건배, 우리의 옛 친구를 위해서. 주인은 큰 소리로 말하고 크눌프를 향해 잔을 치켜들었다. 그러나 크눌프는 정중한 태도로 먼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건배했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는 술을 마셨고 로트푸스는 즐거운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면서 눈짓을 했다. 마치 그의 친구가 얼마나 예의 바른 사람인지 아내가 알았는지를 묻는 것처럼. 그녀는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크놀프 씨는 당신보다 훨씬 태도가 훌륭하세요. 아마 예절이 밝으신가 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크눌프가 대답했다. 누구든지 배운 대로 하는 법이지요. 예절 말씀을 하시니 쑥스러워지는군요. 부인, 그런데 부인의 솜씨야말로 정말 놀랍습니다. 꼭 인류 호텔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았네. 그 방면에 경험이 있다네. 하고 주인이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디서요? 아버님이 호텔을 경영하시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벌써 오래랍니다. 전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요. 전 옥센에 한 2, 3년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옥센 말씀입니까? 그곳은 옛날 레이시테텐의 제1급 호텔이었지요. 하고 크눌프가 칭찬했다. 지금도 그런걸요? 그렇지요, 에밀. 단골 손님은 거의 사업가나 관광객들이었답니다. 그랬을 겁니다, 부인. 거기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또 수입도 상당히 괜찮았을 텐데요. 하지만 자기 가정이 훨씬 좋은 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 맛을 음미해가며 그는 연한 소시지를 빵 위에 얹고 깨끗이 벗긴 접시, 깨끗이 벗긴 접시, 깨끗이 벗긴 껍질을 접시 가장자리에 모아두고는 이따금 고급 황색 사과주를 마셨다. 주인은 크눌프가 가느다란 여인 손가락으로 마치 게임을 하듯 깨끗하게 음식을 만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감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부인에게도 그 모습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여겨졌다. 그런데 자네 안색이 영 안, 그런데 자네 안색이 영 못한 것 같군 하고 에밀 로트푸스는 꾸짖듯이 말을 시작했고 마침내 크눌프는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리 내키지 않는 화제였기 때문에 곧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 작정인지를 물었다. 그리고는 식사며 잠자리는 언제까지나 기쁜 마음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크눌프는 사실 그 점을 절박하게 기대하고 있긴 했지만 그 말을 그렇게 분명히 들으니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대답을 다음 날로 미루고 말했다. 그 문제라면 내일이나 모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지나가는 말투로 얼버무렸다. 오늘밖엔 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여간 며칠은 여기서 머물 생각은 해. 그는 먼 앞날 일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일이란 날을 언제나 마음대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그리 유쾌한 일이 못 되었다. 정말이지 한동안은 어디 머물러야 있어야 할 형편이니 어디가 어디 자네가 직공이라도 좀 써주려나? 하고 크눌프가 말했다. 농담이라도 분수가 있지. 주인이 소리치며 웃었다. 자네가 내 직공이 되겠다니. 자네가 무드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단 말인가? 그런 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 않나? 가죽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나야 일할 능력이 있을 턱이 없잖아. 그렇지만 말일세.
자네 집의 직공이라면 내 여행 수첩에는 충분히 필요한 일이거든. 그렇게 되면 치료비라도 감당할 수 있을 테니 말일세. 잠깐 자네의 여행 수첩을 좀 보여줄 수 있겠나? 크눌프는 아직도 새 것처럼 보이는 양복 옷 저고리 주머니에서 방수용 케이스에 넣어둔 말쑥한 수첩을 꺼냈다. 가죽장인은 그것을 보고는 크게 웃었다. 언제나 완결무결하단 말이야. 꼭 어제 아침에 길을 떠난 사람처럼 말. 꼭 어제 아침에 길을 떠난 사람처럼 말쑥하거든. 그는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과 찍혀있는 스탬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진심으로 감탄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말 훌륭하군. 자네 손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일등품이 되는군. 여행 수첩을 이렇게 잘 정리해두는 것은 확실히 크눌프가 가진 좋은 취미 중의 하나였다. 수첩 속에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시가 적혀 있었고 그것들은 거의 완벽한 것들이었다. 기재되어 있는 숙소는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 묵는 1급 여관의 이름이었다. 또한 그 숱한 체류지들의 이름은 그의 방랑벽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이 수첩에 적혀 있는 생활은 전혀 크눌프 자신의 창작이었다. 그는 대단한 기교로 겉에서 보기엔 계속 이어지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물론 그는 한 번도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은 없지만 한푼없는 방랑인으로서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냉대와 수모를 충분히 받고 있었다. 시골의 경찰관들이 그에게 다소의 호의를 베풀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처럼 시적인 멋진 여행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골 경찰관들은 그를 재미있고 명랑한 사람으로, 다소는 정신적인 우월성조차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이따금 보여주는 진실성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었다. 그에게 이렇다 할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구걸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선량한 친구들은 그를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대하는 기분으로 편하게 대해주었고 모두들 열심히 일해야 하고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아무런 걱정도 없다는 듯 점잖은 신사처럼 무의도식하는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다. 내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네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 아닌가? 크눌프는 수첩을 돌려받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선뜻 일어나서 부인에게 목례를 했다. 자, 일어나게 로트푸스. 내게 침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게나. 주인은 램프를 들고는 크눌프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 직공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다. 벽 쪽에 침구가 없는 철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이불이 펴져 있는 나무 침대가 나란히 있었다. 더운 물주머니가 필요하겠지? 주인이 아버지 같은 어조로 말했다. 있어서 안 될 일이야 있겠나. 크놀프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자네야 저런 아름다운 부인이 있으니 물론 더운 물주머니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 그러게 말일세. 로트푸스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자네는 다락방의 차가운 직공의 침대에 들어가야 하는 걸세. 그것보다 더 추운 곳이라도 도리가 없는 일 아닌가. 아니 침대도 없이 마른 집단 속에서 자야 한데도 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나는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귀여운 아내도 있단 말일세. 자네도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예전에 다 가질 수 있었지 않은가. 나보다도 훨씬 형편이 좋았을 게 아닌가. 크눌프는 그 사이에 재빨리 옷을 벗고는 몸을 움츠리며 차가운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할 말이 아직도 많은가? 하고 그는 물었다. 그렇다면 편하게 누워서 듣기로 하겠네. 나는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세 크눌프. 나도 마찬가지라네 노트푸스. 그렇지만 말이야. 결혼이 순전한 자네의 발명인 것처럼 생각하진 말게나. 자, 잘 자게.